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오늘 사료주, 곡물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신풍제약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마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가 살펴보면 HLB생명과학은 21%대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26% 넘는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부터 살펴볼 텐데 최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북미 지역에 삼성 SDI가 단독 공장이 없이 합장만 준비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단독 공장 건설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2%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생명과학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22일이죠. HLB생명과학은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진행 관련한 공시를 내놨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유상증자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무려 21%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살펴볼 텐데 이 같은 강한 주가 급등 배경으로는 최근 일본에서 STSS 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영향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STSS 환자에게는 신속한 항생제 투여가 좀 관건인데 항생제 관련 수혜로 꼽히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오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의료용 피부 미용기기 전문 기업인데 브라질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주력 제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오늘 장에서도 10%대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곡물의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게 되면서 한일 사료를 포함해서 국내 사료주들이 일제히 강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장 후반에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26% 넘는 상승 마감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자,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다 관심이 많은 종목들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 오늘은 삼성 SDI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입니다. 실질적인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CIS라든지 한농화성, 필에너지가 같은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어떤 모멘텀으로 삼성 SDI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2027년까지 양산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의 구조를 봤을 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해질이 기존의 액체인데 이거를 고체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해질을 고체화하면 무엇이 좋냐? 밀도가 높아지고 화재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고 이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까지 차질 없이 문제 없이 생산해내겠다 하는 삼성 SDI의 대표이사의 언급으로 인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거래 대금입니다. 자, 네모난 박스를 제가 두 개 칠해드렸는데요. 하나는 캔들이고 하나는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고 봐야 되나요? 이전과 대비해서 얼마나 터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거래 대금 바가 확실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 5천억 이상은 터지고 있고 이전 대비해서 두세 배 이상 터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평선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2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1파입니다.
1파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2파까지 나오니까 지금 1파 고가권에서 들어가면은 평단가 부분에서 조금 불리하겠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1파 눌림 구간인 11선 구간 45만 원까지 주가가 눌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45만 원의 삼성 SDI가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 눌림목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단기 목표가 55만 원 잡고 대응하실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45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고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 좀 세워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종목 한번 짚어볼까요? 네, HLB 생명과학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그룹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강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HLB 그룹주, HLB라든지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스와 같은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고요. 모멘텀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 그러니까 리보세라님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신약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PBM에 등재하고 또 3월에는 파이널 리뷰, 5월에는 FDA 승인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4월 중순까지 들고 가기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기존의 HLB 그룹주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차트 패턴을 그렸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것은 자, 이렇게 그려드리면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으로 눌린 구간 가지 않고요. 바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시세 초입 부근까지. 그래서 흡사 이 네모난 모양이 롤러코스터와 같다 해서 HLB 차트 패턴을 롤러코스터 차트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LB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이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차트 패턴과는 다르게 눌렸다가 다시 파동을 그립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해석은 뭘까요? 이전과 다르게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는 올랐다가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빠지지 않고 눌림 구간 잡힌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니까 강하구나. 강하니까 내가 신규 매수를 검토해 봐야겠구나. 이게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일정 매매 기법으로 봤을 때 5월달 일정이 정해져 있고 4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홀딩해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20이 아니고요. 2만 원이죠. 2만 원이면은 11선입니다. 11선 부근인 2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11선 기법, 일정 매매 기법 두 가지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가권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5월 달에 이슈 소멸이 좀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4월 말까지는 그래도 우리 강사님의 11석 기법 좀 활용하면서 전략 세워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살펴볼 텐데 순서대로 진행해볼까요? 네, 그러면? 신풍제약 좀 네. 보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은 지금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신풍제약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모멘텀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본 관련해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TSS라고 하는데요. 치사율이 무려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치사율이 이렇게 높으면 전염성이 강하지 않는데 반해 지금 일본 2개 현을 제외하고 모든 현에서 감염되었다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고요. 그 일본 내의 상황은 꽤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랑 원숭이 두창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먼저 말씀드리면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3차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3차 파동까지 나왔다는 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때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국가 혼란 사태가 나왔죠. 국가적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었고요. 여러 가지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 잡히고 2파에 끝났습니다. 왜 2파에 끝났을까요? 코로나랑 뭐가 달랐을까요? 전염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몇 명 유입된다는 이슈와 WHO에서 위험 단계 격상 이슈가 나오면서 잠시 2차 파동까지 그려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이슈가 없어서
2차 파동 고가권을 찍은 다음에 3차 파동으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풍제약과 같은 STSS를 우리가 어떤 재료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눌린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거야 하고 들어가긴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WHO에서 여행 금지 권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것은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으니 조기에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온다면 2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감염병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보로 여행금지 권고 처리가 나왔을 때 혹은 WHO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양봉이 2개 나왔습니다. 이미 자, 이 캔들 2개는요. 이미 선 반영된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 이 STSS가 심각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캔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서 양봉이 더 나오면서 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시기에는 좀 까다로운 구간이고요.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면 좋은데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신할 수 없으니 일단은 기다렸다가 속보가 나왔을 때 뉴스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추후에 이 대응 관련한 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비올입니다. 중국에서 판매 허가가 나게 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까요? 네, 비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선심해가 좀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자세 실펌X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와 같은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중국 내에 판매 승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게 직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올이 엄청난 호재를 품었다 보시면 되고 초록밴드에서는 오늘 종가 공략주로 나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시가에 누가 올린 다음에 쭉 뺐고요.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일부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라 해석하시면 되고 눌린 구간 이후에 다시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 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거래 대금이 실렸기 때문에 오늘 초록밴드에서는 종가 공략주로 말씀드렸다 보시면 되고 앞으로 모멘텀 있고 거래 대금 있고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적으로 보나 모멘텀 측면에서 보나 너무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적으로 좀 주목할 만하다라는 종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가 단기 투자를 올해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래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정말 장 마감 직전까지도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까지도 이야기 짚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곡물사료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오를 때 보면 한 번 시세를 강하게 줬다가 좀 잠잠했다가 시세 줬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한일사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곡물 사료 같은 경우에는 1차 파동 이후에 주가가 시세 초입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멘텀 좀 잡아드리면 이후에서 러시아 곡물에 50%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실상 수입 금지다 50% 관세를 부여하면서 어떻게 들여오겠습니까? 사실상 수익 금지라 보시면 되고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봉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일사료가 2022년에는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때는 조금 이때 다시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올라갔다가 빠지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파동 논리로 접근해 봤을 때 1차 파동 이후에 빠진다는 겁니다. 1차 파동 이후에 빠진다는 겁니다. 1차 파동 이후에 빠진다는 것은 S급 재료가 아니라요. A급 재료가 아니라요. B급 재료. 자, B급 재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발성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인 사료를 접근하려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종가 매매를 한다든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다든지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장중 눌림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초단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종목이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스윙 관점에서 들어간다? 조금 비합리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료 자체가 단발성 재료고요. 차트 패턴 봤을 때 매집봉이 여러 개 보이긴 합니다만 1차 파동 이후에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윙 관점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